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또 대면 수업 시간이 미뤄졌어요. 그지? 여러분들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못 만나니까 여러 가지로 참 애로사항이 있네요. 수업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만족한 수업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단체 과제를 하기로 한 과제물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단체로 과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개인 과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제가 이 과제에 대해서 과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제를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과제를 양식에 맞게 사용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과제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과제의 내용과 보고서 작성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원래 이거 다 단체 과제를 주기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첫 번째 주에 강의 계획서를 올릴 때 이 과제에 대해서 올려놓았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문화에 관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그 다음 서구권, 이슬람, 아프리카, 남미의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개인 과제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배경을 보면 아시아는 그 많은 그 불교의 그 종교적 배경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지? 그 외국 서구권과 좀 다른 어떤 그 종교적 배경이 있어서 결혼이나 장례 문화에 서구권과 좀 다른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지? 그래서 아시아 국가도 뭐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또 뭐 인도나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도 있고 뭐 필리핀도 있고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도 좋고 또 어떤 한 국가를 집중적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를 알아보는 걸로 하고 서구권은 종교적 배경이 기독교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독교 서구권 국가들의 결혼 문화가 어떤지 그것도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별 비교 혹은 어떤 국가에 대한 것, 뭐 정치나 아니면 시대적 배경이 낳은 그런 결혼 문화, 또 원래의 전통적 결혼 문화와 현대적 결혼 문화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슬람 국가의 결혼 문화죠. 우리가 사실 지금은 그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슬람 국가나 이슬람 문화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 현대 또는 뭐 전통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하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프리카는 그 많은 유럽 국가의 식민지였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부족간들의 전통적인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가 어떻게 그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전래되어 온 그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가 서로 섞이게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정말 완전 다른 그런 문화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남미의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는 남미는 굉장히 그 가톨릭의 종교적 배경이 세죠, 그지? 그런데 남미가 원래 가톨릭 국가가 아니었죠. 역시 식민지를 거치면서 가톨릭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남미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과 식민지였을 때 침략 국가의 어떤 그런 문화적 이 어떻게 공존했는지, 어떻게 혼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과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강의를 할 건데요. 보고서 작성법은 이제 첫째, 보고서는 표지를 포함해서 열매 내외 크게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글자의 크기를 11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너무 작거나 혹은 너무 컸을 경우에 안 되니까 글자 크기를 11로 정하고 표지를 포함해서 열매 내외로 하고 사진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이고 혹은 흥미를 끄는 그런 사진을 붙이는 거 가능합니다. 보고서 작성법을 지금부터 강의를 할 건데 이것을 보고 보고서 양식에 맞출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 양식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를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서 논문을 쓴다든지 이럴 때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은 지식이 생기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5월 달까지 대면 수업이 밀려져 있는데 만약 5월 이후에 대면 수업이 가능해지면 이 받아진 우수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물론 발표자는 PPT를 작성해야 되고 그 발표자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그런데 PPT가 난 너무 귀찮아 하기 싫어. 좋아요. PPT 작성하기 싫으면 보고서를 낸 것을 띄워서 그냥 발표를 해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수업을 하는 학우들에게 그 보고서가 있으면 더 일목요연하게 발표를 할 수 있고 또 수업에서 더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과제가 2개 준다고 했었죠. 그지? 강의 기획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그때 이제 2번째 과제는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개인 과제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그때 실시를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면 수업이 안 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는 또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정하기로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고 있는 걱정의 95%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하는 걱정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해야 되는 과제 2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여러분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고서 작성법 첫 번째 표지. 표지를 반드시 써야 돼요. 자, 표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위에 제목을 쓰겠죠.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학번과 이름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자기 이름과 학번을 쓰지 않으면 누군지 알 수가 없겠죠. 그지? 그래서 이 표지는 반드시 여기에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름과 학번을 써서 제출을 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는 목차가 있어요. 물론 열매 내외가 되는 보고서에는 목차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만약에 긴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는 그 보고서의 목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첫째, 이 보고서를 모두 읽었다 하더라도 다시 보고 싶은 곳이 있을 때는 이 보고서의 목차가 내가 보고 싶은 때가 어디에 있는지 그 페이지 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 따라서 보고서를 목차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등등 쭉쭉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고 문헌까지 이렇게 해서 이 목차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차를 쓰지 않은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목차는 이게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보고서에 목차를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서론이에요. 서론을 씁니다. 도대체 서론이 뭐냐? 서론은 물론 내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줄 때는 내가 과제를 정해줬어. 그죠? 여러분들이 정한 과제가 아니야. 글자가 잘 마음대로 안 되네요. 자, 잠깐만요. 서론은 뭘 쓰냐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줬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보고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해야 돼. 내가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해. 그러면 내가 왜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쓰는 거야. 물론 내가 정해줬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보고서를 쓰면 누가 정해준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기획안이나 이런 걸 내잖아. 그러면 이 기획안이 왜 필요한가를 여기에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 문화가 왜 필요하고 아시아 문화의 결혼 문화, 장래 문화를 왜 필요한지, 이것이 우리 지금 생활에 어떻게 필요한지, 이 보고서가 어떻게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게 바로 서론인 거야. 그래서 아시아가 서구권 국가보다 더 늦게 근대화되고 현대화되어서 더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결혼 문화와 장래 문화가 그 아시아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떻게 서구권 국가의 문화와 이렇게 흡수되고 혹은 공존하게 되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서론에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아시아 혹은 서구권 혹은 남미의 결혼 문화와 장래 문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에 타당한 이유를 여기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이게 흥미가 생기는구나. 혹은 이런 이유에서 이거를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서를 보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보고서를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론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을 써요. 자, 본론은 뭐냐? 가장 긴 것이 본론이 돼요. 왜? 본론은 여러분들이 조사한 모든 것들이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죠? 본론을 여러분들이 많이 조사를 하겠죠. 책도 보고 또 네이버도 보고 아니면 신문도 보고 많은 조사를 해요. 그 조사한 것을 여기에 다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서론에 왜 이 보고서를 쓰고 이것이 유용한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야. 혹은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을 위해서 이 본론이 필요한 거예요. 본론은 그래서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정보들을 본론에 넣어서 이것이 어떤 이런 결혼 문화와 장래 문화가 있다. 본론을 다 써야 돼요. 이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책에, 어떤 논문에, 어떤 기사에 이런 정보가 있다. 혹은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이것을 쓰는 거야. 많은 것을 따올 수 있어요. 붙여넣기도. 주로 여기 본론에 붙여넣기 많이 하죠. 그지? 붙여넣기도. 해요. 사실은 붙여넣기 하면 안 되지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붙여넣기 하면서 그대로 따오면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학생은 너무 많은 걸 붙여서 위에는 반말, 중간에는 존댓말, 어투가 막 달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지? 충분히 읽어보고 이게 본론이 앞,
앞뒤에 기성전결이 맞게 연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물론 이 본론이 여러분들이 연구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아니죠. 그지? 그래서 많이 따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서 갖고 왔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론을 추론하기 위해서 이런 본론이 있다는 것을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결론이 있어요. 자, 결론은 어떻게 쓰느냐? 본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찾아본 많은 정보라고 했죠. 그지? 그러면 결론은 어떤 것이 결론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조사한 이 많은 본론 중에 있는 많은 정보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거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에 적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본론을 많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출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죠. 본론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결론에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결혼 문화가 원래는 전통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뭐 전통 문화는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현대에 와서는 서구의 결혼 문화가 들어와서 다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면서 그나마 예식장에서 패백이라고 하는 전통 문화적 결혼과 이렇게 공존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뭐 이 결혼 문화가 지금 현대적 결혼 문화가 1945년부터 1950년대 사이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의 급격한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전통의 한국 결혼 문화와 지금 결혼 문화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결론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 문화는 아직까지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문화를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점, 아닌 점, 혹은 통합된 점, 혹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점 이런 것들이 본론에 다 있고 자, 그런 본론을 바탕으로 나면 시사점과 한계점을 씁니다. 결론을 씁니다. 시사점과 한계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야. 자, 시사점을 먼저 볼게요. 한국의 결혼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면. 자, 한국의 결혼 문화는 시사점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전통적인 결혼 문화에 전통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현대적인 결혼을 해. 그죠? 현대적인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현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예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물을 한다든지 또 남의 눈 때문에 결혼을 성대하게 한다든지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뭐 대접한다든지 이런 그 한국 원래 가지고 있던 바람직한 문화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현대화된 게 아니라 현대화된 와중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현대에 와서는 더 현대화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바람직하지 않은 전통 문화, 전통적인 어떤 그런 폐습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뭐 스몰 웨딩이라든지 아니면 예단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 혹은 비혼이나 또 아니면 그 결혼식을 하지 않는 것 혹은 비혼부나 미혼모에 대한 혹은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그런 시사점이 있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 본론을 조사할 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시사점에 넣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한계점은 뭐냐? 내가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를 조사를 했어. 그런데 정말 열심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잖아. 어떤 한계가 있느냐? 전수조사할 수 없죠. 그지? 이슬람 문화는 우리가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나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내가 조사한 이슬람 문화가 어떤 지방에 혹은 어떤 국가에 아니면 어떤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과 장례 문화의 한 부분일지도 모른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결혼 문화와 장례 문화를 조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한계점에 대해서 서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그지? 모든 걸 다 조사할 수 없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참고 문헌입니다. 자, 참고 문헌은 뭐냐?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론을 할 때 많은 정보를 가져오라고 했죠? 좋아요. 가져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없으니까 그죠? 가져와야 됩니다. 정보를 가져오고 논문을 가져오고 책을 봐야 되고 기사를 읽어야 되고 심지어 네이버 방송 이런 것도 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본론에 썼어. 근데 물론 논문 같으면 본론에 쓰고 그 밑에 각주를 다 달아야 돼. 근데 논문이 아니고 보고 쓰니까. 그런 건데 참고 문헌을 쓰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왔다.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바로 뭐가 되죠?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표절 시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사한 많은 정보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참고 문헌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많은 책, 뭐 잡지, 논문, 아니면 뭐 네이버, 포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여기에 어디에 어느 책, 어떤 저자에 의해서 가져왔는지 참고 문헌에 반드시 적어야만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양식으로 보고서를 써서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을 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받아보면 보고서 작성에 맞지 않게 보고서를 낸 사람이 있어요. 감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나도 여러분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